자, 마이크 테스트 좀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방송 정상이면 마이크 좀 정상이라고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이크 어떤가요? 자, 마이크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들 잘 보내셨잖아요. 뭐 날씨도 좋고 뭐 굉장히 어서 오세요. 할미님 항상 우리 회원님이신데 주말에 들어와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 주말 동안에 뭐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좀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흐름이 좀 나왔죠.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일이 걱정이 되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떠한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 걱정과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거의 다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일을 체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은 앞으로 뭐 설령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목 상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종목 상담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녹화 버튼 안 눌렀네. 자, 보통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 녹화 버튼 안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무슨 일이 걱정이 되면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느냐,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담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이죠. 지금 뭐 채권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지난주 뭐 모든 지표를 다 통해서 이제 짚어드렸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렸고, 미 금리 인상 시에 어떠한 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까만색 글씨는 금리 인상이 있었던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금리 인상 시기의 시기죠. 자, 요거 한번 보면 72년도에 이제 미국 니프티 피프티, 우리가 보통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는 거는 미국 S&P 500에서 최상단에 있는 애들, 가장 좋은 애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7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가 빨간색 선입니다. 금리 인상 선이 빨간색 선이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이 이제 까만색 글씨와 앞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7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7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었을 때, 73년도에 미국의 니프티 피프티, 우리나라도 뭐 니프티 피프티 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증권사에서 나온 거고, S&P 500의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지금서부터 뭐 한 50년 전인데, 그 다음에 미국이 또 77년도와 80년도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남미 부채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멕시코인데 이때 모라토리엄이라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를 막 시장에서 많이 좀 나왔었죠. 지금도 모라토리엄이 나오긴 하는데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좀 약간 틀리죠. 이제 우리가 보통 디폴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배째 돈 못 줘고 디폴트 이건 이제 뭐 경제 용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이제 배째죠. 배째 돈 못 줘. 국채 발행했는데 돈 못 줘. 뭐 이런 거.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채권은 상환일이 있잖아요. 채권은 상환일이 있는데 못 지키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나중에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우리 지금 상황이 그지 같아. 이제 그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건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뭐 1983년도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느낌이 오는 이후 윗단 애들은 뭐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긴 좀 힘들고 83년과 86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에 이제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사건의 시초가 바로 이건데 86년도에 이 빨간색 선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86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90년도서부터 일본이 버블이 굉장히 붕괴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지나다니는 개도 우리나라식으로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뭐 택시비는 보통 뭐 세 따블 주고 막 그랬던 때죠. 막 흥청거리고 했었던. 2000년도까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86년도서부터의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외환위기 IMF가 96년도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99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의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고요. 그게 언제냐? 2000년도죠. 자,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2008년도에 리먼 서브프라임 사태가 페니맥 뭐 이런 회사들 망가지면서 2008년도에 이제 뭐 전 세계 금융위기가 같이 왔죠. 그다음에 2015년도 가장 가까운 시기인데 금리 인상하면서 남미 쪽에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2018년도.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뭐지라는 궁금증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어요? 응?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눈치가 혹시 오셨어요? 이걸 봤을 때? 응?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답변이 아무도 안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색깔을 바꿔갖고 써놨을까? 응? 자, 다시 한번 빨간색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예요. 빨간색이 금리 인상 시기고 까만색 글씨가 금리 인상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찍어갖고 여쭤봐야 되겠다. 자, 우리 가지아님, 우리 회원님이신데 가지아님 여기에서 뭐 공통된 점 가지아님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공통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 공통된 점을 못 찾으시겠어요? 공통된 부분. 다른 분이라도 없어요? 큰일인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상으로 있었던 후폭풍의 시기가 상당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해피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뭐 평균 2,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 후에 그 후폭풍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정도를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전 세계에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왔을 때 공통적으로 그렇죠. 2년에서 3년 정도 짧으면 이제 뭐 이거는 72년인데 73년으로 나온 거는 이것도 거의 2년이에요. 근데 이 2년 내외 시차를 두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니프티, 피프티 버블 붕괴, 그 다음에 멕시코, 미 블랙먼데이 이게 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인데 짧으면 1년 반에서 길면 3년 정도 내외에서 그 후폭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미국 금리 미 연준의 금리 차트인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주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 금리 올렸던 요 시기 실질적으로는 뭐 2017년도서부터 거의 뭐 한 2년 동안 금리를 올렸던 요 시기에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하면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2015년도서부터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남미 쪽 그 경제 버블, 주식시장 버블 그 깨진 게 바로 2015년도서부터 나왔던 바로 요 2015년도 2014 여기 뭐 2015년도 6년도가 없어. 네. 바로 요 부분인데 그럼 그때 우리나라 시장 하면 2017년도서부터 한번 좀 잠깐 봐볼까요? 우리나라 시장 기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요 구간 그 다음에 요게 왔고 요거는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만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라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저기 이제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채권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지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1조 9조 달러 경기 부양책 이제 나왔어요. 1.9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9조 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 채권 10년 장기채 채권 가격이 1.5 수익률 1.5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돼. 이 정도면 그냥 뭐 평균적인 부분이구나. 이게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식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는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머무르면 시장은 그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 성향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거 옛날에 1,000원짜리였는데 왜 지금 3,000원이지? 이 3,000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 기업적인 변화 없이 테마로 올라왔더라도 3,000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시장에서는 그냥 저 주식은 3,000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떨어지면은 다시 옛날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은 그 3,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기간적으로 이 주식은 3,000원 정도 내외의 주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1.5% 내외의 10년 만기 국채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더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을 연준이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국채도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건데 요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금리 인상 시기에 있었던 사건과 금리 인상 시기에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바로 오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바로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았어.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무슨 뭐 경제 방송만 보더라도 이게 나왔을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뭐 요런 식으로 뭐 좋게 나오는 거죠. 주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걸 지금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식시장이 좋았으면 저걸 절대 악재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뭐 지금 금리도 보면 뭐 여기에서 오른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이상하진 않죠. 실질적으로는 이 수준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내구재 위주로 오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 쇼티지가 그 공급에 대한 쇼티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없어요. 재고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거 위에 거 ISM 보지 마시고 밑에 거 코어 PC라고 보면 코어 PC라는 건 뭐냐면은 PC는 보통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 물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코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중요한 애들만 따로 지수를 내놓은 게 까만색 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죠. 여기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왜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냐면 진하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 왜 선을 그어놨냐면 연준이나 미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PC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의 목표치가 2%예요. 2%. 그럼 이 지금은 뭐 1.5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2%가 넘었을 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2%가 넘었을 때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 그럼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면 가장 가까운 예로 2018년도 가장 가까운 예로 2%가 넘었을 때 2%가 넘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2018년도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 2018년도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하락. 네. 그 전에 거 한번 보면 2012년도에 2%를 넘어섰죠. PC가. PC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미국 기준에서 코어 PC 가장 중요한 애들만 따로 지수를 산출한 거죠. 2012년도 네. 그럼 2012년도 요런 부분들 시장이 좀 충격이 좀 왔죠. 시장이 좀 저때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박스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충격이 좀 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2008년도 여기 2%를 훨씬 넘고 아주 그냥 고공행진했을 때 2008년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08년도에 바로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PC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2%가 넘어서기 전까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큰 뭐 액션이 나올 필요도 없고 시장의 변동성도 아랫방향으로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구간이 여기잖아. 여기. 지금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네. 이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2% 기준으로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액션이 나오는 그 구간이 요 2%인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버블이다 아니면 무슨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주식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 이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놀아야 되는 운동장이 지금 평평하게 아주 그냥 고운 흙으로 싹 깔려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북한산 올라가듯이 뭐 험난한 어떤 뭐 등산로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인해서 수익은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만한 시장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이거 뭐, 찾느라 노가다였었는데,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그거에 반대적으로 어떤 그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의 시간 차는
짧으면 1년 반, 길면은 3년, 4년까지도 그 후에 나온다. 바로바로 나오면 뭐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시기였어요. 물론 그 나라에 굉장히 국한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후폭풍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는 뭐예요? 지금 뭐 미국 시장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나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프닝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수가 뭐 하늘 뚫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못 올라갈 수도 없죠. 못 올라가지 말는 법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주식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느낌은 지금 가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 좀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위기가 옵니다. 이제 선진국 차례긴 한데 선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개도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홀짝홀짝으로 오는데 이제 선진국 차례긴 해요. 저걸 따진다라고 하면.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담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자, 요거에서 이제 집중하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뭐 미국 시장에 폭락이 나와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고 중국 시장에 폭락이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도 사실 뭐 언택트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기의 어떤 그 상승 없이 이게 지금 버블이냐 그걸 뭐 저번 시간 계속 확인을 시켜드렸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서비스업 빼고는 다 좋습니다. 내구재 좋고 다 좋아. 지금 근데 미국의 이제 상승 기업들이 이게 그 무형의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의 회사와 유형의 회사는 뭔가 제품을 만드는 뭐 우리나라 치면 현대차, 삼성전자 그런 애들이 아니라 무형의 기업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모든 지표가 지금 시장의 어떤 폭락 뭐 저는 오면 폭락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뭐 어설프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이 한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마 그 의견은 다 비슷할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하면 반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수를 볼 필요성은 없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경기가 좋을 때와 경기가 나쁠 때 이때 움직이는 종목분들은 역사적으로 좀 비슷했었어요. 경기가 나쁠 때는 우리가 보통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가치주들이 움직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뭐로 나눌 수 있나요? 성장주는 한마디로 퍼가 엄청 센 애들이죠. 막 퍼가 세 자리인 애들.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퍼가 세 자리인 애들이 있죠. 경기가 나쁠 땐 성장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는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지만 바로 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까지 경기가 진짜 엄청 안 좋았었어요. 지금 생각보다는 덜 나쁜 거지 완전 좋은 경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가치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그 이유는 뭐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나쁠 때는 그런 거죠. 뭐 고등학교 반이 있는데 그냥 뭐 개차반인 반이야. 뭐 전교 평균도 안 되는 반인데 그 중에서 누가 한 명 특출하게 공부를 잘해. 그럼 이목이 극적으로 확 꼽히죠. 그죠? 그게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이 올라갔던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린 S&P 500에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좋아진 애를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단계상 가치주들 이제 가치주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저퍼라는 게 뭐예요? 가치 대비 싸다라는 거잖아. 그죠? 저퍼 가치 대비 싼 애들 자산도 많고 쟤네 뭐 영업이익이 뭐 5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됐네. 그럼 퍼가 5, 4 정도 수준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제 경기 좋아지면 올라갑니다. 왜?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꼽히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다른 애들도 다 좋아지거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막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굳이 비싼 거를 왜 사냐? 어? 옛날에 저 성장주 뭐 퍼 얼마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은데 기왕이면 싼 거를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과거가 반복된다라면 지금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성장주의 가치주야. 예. 성장주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성장주. 이제 가치주가 주목을 받게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저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타이밍에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낸 분들이 지금 시장 걱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죠? 뭐 계좌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태반이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주가 가장 먼저 꺾이고 이제 가치주들은 뭐예요? 돈이 많은 회사들인가요? 그냥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가치주는 그냥 저퍼주들이다. 다 좋으니까 기왕이면 시장에서 싼 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비싼 걸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얘는 무형의 회사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뭐 이런 애들이 무형의 회사죠. 테슬라도 이게 저는 테슬라를 단 좋게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온리 원이었다라면 테슬라 과거에는 온리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넘버 원이었다가 지금 넘버 4로 내려왔어요.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냥 가고 쓰는 자동차인가? 감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이동 수단은 뭐 이동 수단이지.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그냥 관종들이라고. 응? 뭐 나름대로 와, 저 사람 테슬라 탔나? 이런 거 받으려고 테슬라 뭐 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슈퍼차저 공짜로 하는 것도 없어졌고 우리가 휘발유 기준으로 한 10만원 정도 낼 거를 전기차는 한 3만원 정도 낸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거 아끼려고 그 차같지도 않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죠? 네. 자 일단 우리나라 2차전지 쪽 애들은 테슬라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이상하다. 테슬라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2차 전지 애들 그렇게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게 뭐 폭발적으로 어떤 뭐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왜 이익이 줄어드나? 왜 이익이 줄어드나? 자, 한번 볼게요. 진짜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2차전지 광풍이었을 때 살짝 좋았다가 재작년에 적자, 작년에 26억이야. 얘가 2조 원입니다. 얘가 2조 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얘는 좀 유지는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냥 유지 정도 수준입니다. 유지 정도 수준. 다른 애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애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품이라고 이러는 게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유럽이 뭐 가장 큰 시장인데 유럽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뭐 전 세계 넘버 원의 시장이고 넘버 원의 기업도 갖고 있죠. 배터리 쪽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지금 뭐 사실 비싸. 한마디로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뭐 과거의 주가 흐름 뭐 이게 모든 게 다 싸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러니까 싸다라는 결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비싸게 사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절대 못 내는 거거든요. 지금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큰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구 불가능한 큰 손실. 이건 그냥 묻어둬야 되겠다. 우리가 저희가 지금 매경 오픈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가장 큰 마이너스가 4% 내외예요. 가장 큰 마이너스가. 가장 큰 뭐 가격적으로 좀 약간 위쪽에서 나중에 들어오셔갖고 위쪽에서 사신 분은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12월 달부터 같이 하신 분들 기준으로 가장 큰 손실이 4%예요. 마이너스 4% 내외. 가장 큰 손실이.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저희 방이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수익률 1위라고 항상 써놓는 이유가 저희 방 제목이에요. 대한민국 수익률 1위. 저희가 지금 포트 중에 가장 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방에 계신 분들이나 뭐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건 뭐야 하루만 올라가도 수익으로 바뀌는 애들이잖아. 근데 대부분의 뭐 이런 식의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AB 프로바이오 이런 거를 고가권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고고쇼 같은 데서 시청자 상담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가격대가 다 2,500원 뭐 이런 수준이야. 이 리딩으로 샀으면은 미친 거고 본인이 사셨으면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식의 매매는. 이걸 갖고 이거는 뭐 물린 것도 아니지. 그럼 이걸 갖고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냥 뭐 묻어둔다. 뭐 이런 생각. 없는 셈 친다.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거에서 수익이 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뭐 15% 20% 익절하면은 채팅도 안 나와요. 회원분들이. 저희가 가장 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예요. 저희 기본적인 가격 기준으로. 약간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은 안 잃는 게 중요해요. 안 잃는 거. 손실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손실은 전 세계 1위의 트레이더가 와도 손실은 나. 근데 이게 복구 불가능한 이것 때문에 진짜 밤잠이 안 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민이라고 한다라면 이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미적거리다 요런 식의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고민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1등이에요. 전문가 방에서 그 어떤 것도 이걸 해낼 수가 없어. 그냥 뭐 묻어두세요 이런 식의 리딩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 5개 정도 갖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분들 말고 무료 여기 무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종목 상담 5개 정도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이너스가 큰 거 종목명 가격 뭐 비중은 쓰지마 뭐 요렇게만 한번 줘보세요. 가격 종목명 가격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종목명 가격 그리고 제가 질문 다시 드렸을 때 대답 없으면 그거 패스합니다. 자, 종목명이랑 가격 5개 먼저 선착순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나왔는데 뭐 시절이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5,500원. 자, 가격이 여기에요. 수익이셨다가 그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격이죠. 지금 이 가격이 찍은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그죠? 용산 불기둥님 네. 금요일날
금요일날 5,500원을 간 적이 없는데 갔나? 저가가 얼마야? 아, 갔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떤 주식이든 사는 건 뭐 수익이든 손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샀나가 중요하거든요. 왜 사셨어요? 이 대우건설을? 뭐 대림도 있고 무슨 뭐 현대도 있고.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서 이걸 봤을 때 위에 한번 봐보세요. 위에 이 대우건설의 주가 흐름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위쪽에 파란색 선에 기관이 이 대우건설의 주가 흐름을 파란색 선에 기관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기관 수급에 따라서 대우건설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외국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파란선 기관 수급인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라는 이유가 매수의 이유라면 직접 투자를 하지 마자. 직접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냥 외국인한테 내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내 돈으로 먼저 사주는데, 역외 펀드 같은 걸 둘 수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수급적으로 만약에 여기 뭐 요런 구간에서 기관도 이렇게 사면 대우건설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기관들이 다시 사기 시작할 때 내가 따라 들어간다.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 대우건설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간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주식 쳐보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해외 수주, 그 다음에 국내 주택. 국내 주택 같은 경우는 저기 아이파크나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이 가장 좋긴 한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빅5는 이거보다는 요걸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언제든지. 근데 돈을 못 남겨먹고 오히려 적자 수주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시절상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를 사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우리는 바겐헌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바겐헌터다. 쌀 때 산다. 근데 뭐 떨어지는 구간을 사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산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지금은 타당한 구간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예전에 건설주들이 대북주에 엮여갖고 올라갔을 때 가격이 언제 현대건설만 한번 볼까요?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현대건설은 뭐 대우건설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긴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 리포트 같은 거 읽어 보시면 어디 어디 수주를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남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어, 뭐, 뭐 가격적인 변화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다시 위쪽으로 턴을 하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하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 가격에 대우건설을 사셨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뭐 나는 원래 대형주만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우건설이 대형주는 아니죠. 근데 뭐 갖고 계셔 보세요. 하지만 큰 모멘텀은 없고 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이유라고 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갖고 계셔 보세요. 뭐 특별한 뭐 어떤 메리트도 없지만 특별한 리스크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조단위 기업들은 파란색을 따르느냐 빨간색을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내일이라도 이 기관 수급이 위쪽으로 다시 틀을 수도 있지만 현재 ING 중에서 사셨다라는 것은 그건 뭐 에러라는 거죠. 저걸 체크를 하셨어야죠. 네. 자, 요렇게 네.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네, 모르겠다.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이 뭐냐 SL 23,000원 이것도 금요일날 사셨나 본데? 그죠? 여긴데? 디라님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디라님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뭐, 저는 이 회사의 지금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지만 뭐 아직 완벽하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매수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서 무슨 저도 자동차 주식 한번 사보려고 샀어요. 아니면은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덜 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매수 이유가 있을까요? 디라님 이거 SL 매수 이유 실적과 기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뭐 매출이 사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종류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첫 번째 매출이 좋아진다. 매출이 늘어난다. 두 번째 영업 이익률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매출은 늘어나진 않고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사실 뭐 매출은 고만고만 하긴 하는데 조금씩 늘어는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한번 봐봐야 되겠죠. 코로나 전후 여기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기업이 영업이익 모든 종목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이런 숫자 노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회사가 오른 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거 오른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의 컨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과 기대감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가격 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저 가격 밑에 있을 이유는 없고 매수의 이유가 실적이면 이건 진짜 뭐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그 접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들이 지금 현재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목표 수익률을 여서 뭐 50% 100% 이렇게 잡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어긋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 근처가 예전에도 SL을 갔었던 뭐 사실 뭐 그 헤드라이트 대장이긴 하지만 예전에 사실 굉장히 저평가 구간들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요 가격 밑에 있을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너무 그렇게 막 그 크게만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서 이런 류의 매수는 시장이 막 큰 폭으로 흔들리고 그냥 종목은 우리 주식은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지만 주식은 떨어지는데 원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떨어졌을 때도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최근의 주가 흐름도 시장 움직임에 비해서 좀 뭐 상당히 안정돼 보이네요. 요거는 저는 오케이 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오케이 드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잘 사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가에서 여기 보통 뭐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개인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살 때 이런 데서 사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갖고 돈 버는 거 배 아파 갖고 근데 좀 하락하는 거 기다렸다가 주가 좀 안정되는 흐름 확인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가 다음 종목이 아닌데 A 프로 먼저 볼게요. 우리 A 프로 수익 잘 내고 나온 종목인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라는 건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는 가격적으로 사실 가격이 더 중요하죠. 우리 A 프로 언제 샀냐면 우리 A 프로 여기서 사서 우리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뭐 기다린 거 하루인가 이틀 기다렸어. 근데 지금 그 써니님께서는 49,000원 매수 가격이 여기신데 수익이었다가 살짝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바뀌었죠. 사실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상장할 때 IPO 할 때 그 굉장히 큰 기록도 세웠던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뭐 그 기사가 날 정도로 높았던 기업이라 이건 뭐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그냥 뭐 종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종목을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는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때 회원분들한테 문자로 간단히 이거 모멘텀이 있다라고 드리고 라이브 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뭐뭐 때문에 들어간다. 근데 저는 이거 이게 그 비중이 얼마예요? 써니님 이거 A 프로 비중이 얼마세요? A 프로 비중 이게 비중이 뭐 한 이게 비중이 뭐 한 5% 10% 정도 수준이라면 전 지금 그냥 훅 그냥 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A 프로는 이거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이런 기업도 이렇게 싸졌을 때 저희도 요 구간 수익 내고 나왔지만 사실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째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냥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 뭐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따라잡아서 산 건 맞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거 따라잡아서 산 건 맞긴 한데 이런 건 물려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요 가격 밑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이건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 한 10%만 더 사서 갖고 있는 물량 반만 30%로 올려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세요. 네, 월요일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이런 거는 뭐 괜찮죠. 무림 PMP 가격이 5,700원 요 정도 수준 되겠네요. 이거는 매수 이유가 뭐죠? 2년 동안 들고 계셨고 본전 오셨다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년 동안 들고 계셨다고요? 이거 매수 이유, 그럼 요때 매수 이유는 뭐였는데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때 당시에 2019년도에 요거 매수하신 이유. 저평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단순 요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면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바긴 헌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물려도 다 수익으로 올라오는데 저평가인 기업은 이유가 있죠. 성장성이 없다든가 성장성이 없다. 그럼 저평가라도 안 올라가요. 성장성이 없으면 왜?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싸도 안 올라간단 말이죠. 성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저평가된 기업이 저평가 기업이 상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저평가를 받은 이유가 없어져야 되겠죠. 저평가의 이유가 상쇄돼야 된다. 뭐 없어져야 된다. 저평가의 이유가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성이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된다. 사실 이거 두 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림 PMP가 저기 한데요. 3,600억에. 이거 간단히 그냥 요거만 볼게요. 네. 매출이 5천 내외, 5천, 6천. 영업이익이 훅 줄었고, 부채가 자본보다 많고, 뭐 딱히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뭐 예전에 2019년도에 사셨을 때 500억 영업이익에 이 시가총액이 그때도 뭐 지금이랑 똑같겠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500억 영업이익의 시가총액 3,500억이면 이것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1,000억이 나왔는데 매수하셨을 때 방 2분의 1토막이 영업이익이 2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매수를 하실 때. 이거를 고려를 하셨으면 사실 저평가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물론 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부채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채는 내가 이 7천억의 부채가 있지만 이걸로 내는 이자보다 돈을 더 벌면 뭐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니까 논외를 치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반가이가 난 기업을 저평가라고 사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엄밀히 요 세 개만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뭐 이렇게 유지를 좀 해줬을 때 이거를 그때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어디에 돈이 많이 새고 있네.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사실 기업에 들어오는 돈은 이게 아니죠. 기업에 들어오는 돈은 이거죠. 올해도 작년도 적자였었고 뭐 종이들 중에 안 올라오는 애들 없긴 합니다만은 뭐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만 몰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제지주 뭐 골판지를 움직일 때 또 마찬가지긴 한데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기술적 분석 자체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건 거의 뭐 90% 이상 2차 상승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것만 없다라고 하면은 뭐 갖고 계셔 보세요. 근데 뭔 메리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약간 뭐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안 좋아하는 류의 주식인데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섹시하지가 않아. 이 기업만이 어떤 숨겨진 뭐 얘네가 요것만 되면 요것만 시장에 알려지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게 없잖아. 그죠? 네. 실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이 기업의 주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리스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과연 여기 구간에서 메리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이 기업을 크게 공부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찾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상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좀 너무 근데 심심해. 섹시하지가 않아. 일단 뭐 좋아 보입니다. 별 5개 기준으로 한 3개 반 정도. 별 큰 리스크도 없고 큰 메리트도 없고. 근데 거래가 얘도 좀 별로 많진 않다.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틀 연속 하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근데 모 경제방송 전문가 유료 리딩인데 이틀 연속 하한가 갔다. 행운가득 계좌님이 성한 뭐 이거를 사실 여기서 샀다라는 것도 문제고, 이거를 전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이걸 이 가격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신 저기 뭐야 행운가득 계좌님도 그 전문가와 이걸 사신 분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300억 지금 뭐 하한가 와서 300억이지만 이걸 여기서 조금 심한 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놀이터에서 10,000원짜리 주워도 이 주식 안 살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 예. 놀이터에서 10,000원 주웠어. 그럼 이거 안 살 것 같아. 이거를 뭐 물론 뭐 테마긴 한데 이런 식의 아무리 전문가가 사라고 한다라고 해도 본인이 이런 걸 체크를 하지 않나요? 이걸 여기서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올라가면 그 내 거 아니고 그냥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여기서 이거는 상패 조건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이제 뭐 그 기업의 자본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장난질을 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운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주술라고 길을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목적지까지 좀 오래 걸리더라도 걸어는 가도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문가가 저 가격에서 추천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사신 저기 행운가득 계좌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의 매매로 수익을 그냥 비트코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진심입니다. 이게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지금 행운가득 계좌님의 있는 계좌의 돈이 역사적 최고로 많이 남아있는 구간일 거라고 저는 장담할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돈이라도 지키겠다. 그럼 그냥 그만두시든가 아니면은 이런 류의 주식을 이런 데서 추천하는 방에 돈 내고 들어가신 것도 제 개인적인 최선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악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언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95%예요. 우리 매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문가가 요 추천했어. 여기서 전문가가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딱 갔어. 역시 우리 대표님 최고입니다. 우리 대표님. 예.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다가 하한가 가면 올라올 거예요. 뭐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30, 40개 중에 하나 올라가면 그거 좋아하고 그게 지금 태반이에요. 뭐 다른 분 제가 악담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려. 여러분들 이딴 식의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급등주, 저는 급등주를 좋아합니다. 급등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 그죠? 근데 멀쩡한 주식으로, 정상적인 주식으로 급등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 정상적인 주식으로 급등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말 아주 뭐 로또급의 행운이 오기 전까지 본전이 안 오는 주식들을 왜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악담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진짜로. 예. 그냥 주식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 여기서 수익이 났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정상적인 주식 못 사요. 더 큰 거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 거래량 막 몇 천만 주씩 터지고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불기는 계좌가 사상 최고가다. 축하드립니다. 네. 코스모학 순서대로 15,500원. 이게 15,500원을 간 적이 있나? 최근에? 아주 예전에 물리셨다가 일단 뭐 그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도 어차피 뭐 전기차 테마기 때문에. 자, 요거 차트 한번 합성할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장 LG화학이랑 테슬라 합성해 놓은 건데, 테슬라가 이제 파란색이고 LG화학이 노란색이에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간 좀 디커플링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LG화학은 뭐 용빼라는 재주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분위기인데. 근데 테슬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는 거 아시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 뭐 조금 아니야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한 두 번만 나오면 반토막이에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애들이 그렇게 좋다 하는데 왜 실적이 안 나오냐,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응? 그냥 테슬라 올라가니까 전기차가 대장이다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 예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에는 에코 프로였었죠. 지금보다 더 전기차에 열광을 했을 때가 이때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해줬고 가격이 빠졌는데 얼마나 빠졌냐면 45,000원에서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17,000원까지. 45,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건 이제 에코 프로고, 에코 프로 BM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막 전기차가 연애에 막 2배씩 성장하는 그런 산업인가?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정유 애들은 사실 주유소에서 기름 파는 게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사실, 그죠? 이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국의 어떤 주유소들이 다 충전으로 바뀌고, 그때 사도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하면, SK텔레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SK텔레콤이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갔냐면, 자, 이제 연도 기준으로
99년,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99년도에 핸드폰 없으신 분 있으세요? 99년도에 핸드폰 없으신 분 계시냐고. 단 한 번도 없죠. 보통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녔던 게 뭐 96년, 97년, 제 기준으로 98년도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었어. 98년도에. 98년도에 성인 중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었었어요. 자,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가느냐? 난 전기차가 지금 뭔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도 우리가 몇 개 봤지만 수익,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적자 나는 애들도 있어요. 유명한 애들 중에. LNF는 26억 나왔는데 2조 원이야. 얼마나 올라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 고퍼 애들은 죽어요. 가치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치주가 뭔가요? 저퍼 애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었었어요. 뭐 이번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퍼 애들이 올라간다고요. 눈에 띄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저퍼 애들, 가치주 애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저거 비싼 걸 왜 사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싸게 사야 돼요. 제가 코스마, 저는 2차 전지에서 물리려면 차라리 뭐 음극이 난 더 좋다 그런 케미컬, 포캠을 사는 거고, 양극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BM을 사는 거고, 난 그냥 셀이다 그럼 LG화학이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전기차의 미래를 정말 좋게 봐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거다 저거다 살 필요 없이 무조건 이거예요. ETF, 2차전지 ETF.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업들 다 여기 담아놨잖아. 근데 뭐하러 그 특정 그 한 종목에 목을 메고, 욕심이죠. 예. 난 그냥 앞으로 뭐 2030년서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도 안 한다니까 2차 전지가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뭐하러 종목 하나의 섹터잖아. 종목이 아니라, 그죠?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섹터잖아, 이게. 섹터, 2차 전지는. 그럼 종목을 노릴 필요가 없어요. 종목을 노릴 필요가 없다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있는 요거. 이게 가장 좋아요. 이 안에서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근데 다른 애들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애들도 엄청 많은데 무조건 이걸 갖고 가야 돼. 장타를 때리려면 특정한 종목에 매일 필요가 없어. 네. 이게 정답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저는 2차전지 물려도 미래에 엄청나게 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를 갖고 가겠습니다. 틀린 생각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일단 뭐 너무 고점이고 사실 아주 뭐 장타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2차전지 ETF입니다. 뭐 그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벌써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LG화학 올라가도 올라가고, SDI 올라가도 올라가고, 에코프로 올라가도 올라가고,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도 올라가고, 그죠? 각 섹터에 뭐 양극대장, 음극대장, 셀대장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코스모하게 꼭 뭐 2차전지만 하는 애들은 아니지만, 예? 어차피 그 느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는 코스모화학은 사실 좀 별로, 예. 뭐 후성 이런 애들은 그냥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5개 정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주신 종목군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매수가 너무 높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매수를 높게 한다라는 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 저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숟가락 얹고 싶은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식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우리처럼 바게넌터가 돼야지. 그리고 아까 성한 이런 거 죄송하지만 저런 식의 내가 가입한 전문가가 추천한다라고 해서 저걸 산다라는 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을 담은 충고입니다. 네, 조언. 악담이 아니에요. 네. 매수가 너무 높고 주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철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쫓아다녀. 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묻지마 투자자들이에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산 사람들이 최고의 그 묻지마 투자자들이라고.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셀트리온 삼성전자 어디서 샀을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실적만 본다라면 이 가격은 있을 필요가 없어. 삼성전자 실적으로 보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5만 달러에서 움직여야 돼.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 올 수가 없어.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그 중국 엔트그룹 그 상장 불발되면서 아시아 쪽에 꼽힐 돈이 막 헤매고 있었거든. 그게 우리나라로 꼽혔을 수도 있어요. 이 삼성전자 어디서 갖고 있느냐? 어디서 가장 많이 샀느냐? 이런 구간? 저 뭐 93층 물렸어요. 92층 물렸어요. 이지랄 떨고 있던데. 그 자랑인가? 떨어진다 올라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올라간 구간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배 아파갖고. 그냥 배 아파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여러 부류가 있겠죠. 아주 옛날에 사서 코로나 때 사서 지금 수익 굉장히 크신 분도 있으시고 나는 뭐 몇백억대 자산가기 때문에 살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걸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 새로 시작하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양반들이 맨날 뭐 92층 물렸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미친 개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병신들 같아. 묻지마 투자. 이 종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본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 그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얘기예요. 뭐 반도체 경기도 보고 뭐 인텔의 파운드리도 보고 뭐 다 보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건가 계산해서 사신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양반들이 92층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런 얘기 할까? 느긋하죠. 뭐 배당 받고 기다리자. 뭐 은행 이자보다 좋은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거 올라가고 나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이외에 삼성전자 돈 버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는 거야. 그런 양반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까? 삼성전자니까 물려도 괜찮아요.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삼성전자 여기서 샀으면 삼성전자 2010 여기서 샀으면 아니요 가장 가까운 예로 삼성전자 2013년도 초에 샀으면 4년 동안 하락이에요. 4년 동안. 지금은 그때가 틀리지 않을까? 뭐가 틀려? 뭐가 달라졌는데? 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주식은 무조건 가격이에요. 종목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난 이런 식의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불쌍해 보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떨어졌어도 얼마에 사시는 간에 뭐 걱정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근데 그냥 뭐 남들이 삼성전자로 돈 벌어서 삼성전자 사고 남들이 셀트리온으로 이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따라서 산 사람들 죄송하면 병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주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굉장히 어렵고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우연한 수익이냐 아니면 그냥 뭐 진짜 노력해서 뭐 조금 힘든 시기는 있지만 결국 내 목표까지 와서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 그런 식이냐.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연한 수익은 절대 본인 돈이 아닙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 위쪽에서 앞서서 그 전달해드렸던 역사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거의 의미는 금리 인상 시기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는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 3, 4년까지도 큰 차이가 보인다. 당장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자. 그럼 올라도 이상한 게 아니다. 금리는. 올라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코어 PC가 PC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만 따로 산출해 놓은 까만색 선이
2%가 넘어갔을 때 시장에 충격이 온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요 2% 넘은 구간들 다 체크를 해봤죠. 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선택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뭐 그냥 뭐 어중이 떠주지가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주식 추천해서 뭐 상한가 뭐 가면은 뭐 혼자 난리부르스 치는 그런 방에 계신 분들은 난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왕도가 없죠. 뭐 수익만 나면 장땡입니다. 계잡주를 매매를 하건 삼성전자를 매매하건 수익만 나면 장땡이에요. 하지만 운은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운으로 시험을 찍어서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 다음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오나? 확률적으로 제로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당당하게 방 제목을 쓰는 이유는 뭐 급등 사고 나서 그냥 따라잡지 않고 샀는데 상한가 나온 경우도 준 상한가까지 그냥 올바른 상한가 3번 15% 20% 이런 거 따라잡는 거 말고 우리는 높게 사봤자 5% 4%에서 사요.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사면 우리가 지금 3달 매경 오픈 3달째인데 최고 손실이 마이너스 4%예요. 최고 손실이 마이너스 4%. 지금 포트에 찍혀 있는 게 마이너스 4%.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전문가도 이런 식의 리딩은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회원들을 보통 얘네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네들은 삼성전자로 더블 내줘도 어차피 나가. 그러니까 계잡주들 해서 내일 하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상한가 갈 수 있는 거 해갖고 해야지 얘네들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작살이 나겠죠. 0.1%의 확률로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쓰는지 뭐 수익 났다 과거에 어떤 수익 냈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귀찮습니다. 입만 아파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식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요거는 제가 좀 만든 지 오래된 아카데미인데 이거 뭐 66만 원에 팔긴 하는데 그때 이건 이제 SBS에서 만든 건데 가격을 얼마 할까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받을까? 그랬더니 미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사요? 그러면 1,000만 원이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이거 1,000만 원 받아도 싼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이게 20시간이 넘는 강의인데 그냥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캔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동 평균선이 뭐 정배열이 어쩌고 그런 개소리 짓거리는 그 강의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이론과 실전이 많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의예요. 한 20시간 이상 되는데 66만 원짜리인데 저희랑 같이 가시면 제가 이걸 그냥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공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저한테 가입해서 전문가들을 몰래 받아간 강의고 이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제가 전문가 그만둘게요. 있을 수가 없어. 20시간이 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없을 뿐더러 전문가들도 가입해갖고 몰래 받아간 강의예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모르고 여태까지 주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요거 가입하시면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강의 그런 유튜브 보지 마. 실전에서 이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기분 나쁜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올라갈 겁니다. 뭐 테마주 하나 잘 잡으면 뭐 손실 복구 되겠죠.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건 아까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익률 1위. 머니 팩토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목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대한민국 1위다. 회원 수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원래 지금 뭐 어디 방송국에 뭐 상위권이라는 건 수익이 아니라 회원 수를 얘기를 하지만 다 그 예전에 저한테 회원 어떻게 모으는지 다 배웠던 애들이거든. 회원 많은 거 싫어. 그래서 그냥 맞는 분들, 진짜 주식하는 분들만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3번 손실인데 복구가 너무 힘들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하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손실이 났던 계좌가 바뀌겠어요? 당연하죠. 똑같은 식을 대입을 했는데 답이 틀렸는데 다음 종목에서 똑같은 식을 다음 문제에서 똑같은 식을 대입을 했는데 정답이 나오나? 바꿔야죠, 식을. 무조건 제가 복구시켜 드릴게요. 시간만 주세요. 뭐 마이너스 40%인데 1억인데 지금 6천 남았어요. 다음 달에 복구되네요. 죄송한데 들어오지 마세요. 서로 짜증납니다. 네. 주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답은 하기 힘들죠. 근데 무조건 복구해 드릴게요. 네. 무조건 복구해 드립니다. 못 믿으시면 뭐 그냥 테마주나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고 손실이 종목 20개 30개 깔아놓고 다 손실인데 하나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뭐 성공후 게시판 쓰시는 분들 태반이죠. 죄송한데 정신 차리세요.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잖아요. 본인 돈 손실 내고 전문가 돈 벌어주려고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라고. 불쌍한 양반들이야. 정신 좀 차리자. 미안하지만 네. 좀 이 식민지 근성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이 우선이 돼야지. 전문가 눈치 보고. 네, 그 얘기 그만할게. 좀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아. 네. 그 다음에 정석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나도 삼성전자 갖고 있고 싶고, 셀트리온 올라가면 나도 셀트리온 갖고 싶고, 쿠팡 관련주 올라가면 나는 왜 쿠팡 관련주를 안 갖고 있나 후회가 되고, 위성주가 날아가면 나는 위성주가 왜 없나 후회가 되고, 그런 생각을 버려요. 불가능한 투자법이야. 종목 한 100개, 200개 갖고 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 본인 종목에 집중하세요. 네. 정석 투자로 수익률 1등입니다. 네. 1등입니다. 대한민국. 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가입하시면 66만원짜리 이것만 받으셔도 돼요. 66만원 아카데미 무료 증정. 대한민국 역시 최고죠. 맨날 말만 하면 대한민국 최고래. 뭐 내가 봤을 땐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여러분들 속이지 않고요. 저희 방 종목 중에 손실난 종목은 손실이라고 공방에서 얘기도 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왜? 난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수익이 날 종목인데 지금 잠깐 손실이라고 뭘 그걸 쫄고 뭐 응?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뭐 미치겠어요 종목 때문에 그런 류에 있잖아요. 네. 싹 바꿔드릴게요. 네. 같은 어차피 혼자 하시려면 이거 받아. 한 달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익률 똑같은 돈을 내고 벤츠랑 마티즈가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럼 마티즈 갖고 갈 사람이 있을까? 벤츠를 갖고 가야지. 응? 저는 마티즈가 좋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제가 마지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다시 좋아지고 내일서부터 다시 달려야 돼요. 못 믿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들어오시면 대한민국 수익률 1등 리딩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려면 혼자 하시고 나 혼자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근데 혼자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당연히 혼자 해야지. 근데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저희 방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매수하는 타이밍이나 리딩이나 뭐 문자 받고 부장님 잠깐 면담하고 왔는데 문자 받았는데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12,000원까지 올라갔네. 그랬으면 다행이지. 20% 수익이니까. 근데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1,500원 찍더니 벌써 9,000원이야. 이 씨발 사야 되나? 매수 가격보다 싼데. 그런 식의 리딩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하세요. 네. 그런 식의 리딩을 많이 받고 그런 식의 매매만 하셨던 분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계좌 보세요. 극복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종목 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고, 종목 수가 적다라는 건 뭐예요? 타율이 좋다는 거지. 손실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 조금 손실 나도 조금 올라가면은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거 이상 바란다라고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음 공방에서 저한테 그 전문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그만두고 그 방에 가입할게. 하지만 이런 걸 원한다. 난 대한민국 수익률 1위다. 하고 싶다. 손실인데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 시간 좀만 주세요. 네. 정석 투자를 하면서 쫄리지 않으면서 급등주가 왜 누구나 급등주를 왜 좋아해? 사고 나서 급등을 나오니까 급등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도 급등 나오는 게 태반인데 뭐하러 그 위험한 걸 하고 있어요. 진짜로 죄송하지만 나중에 박스 주우러 다니시고 싶지 않으면 지금 그만두시고, 아니면은 꼭 저희 방이랑 안 해도 되니까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 힘들게 번 돈이잖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음악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유튜브는